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드디어 나왔다. 태연 씨, 이 김 좀 보세요. 역시 겨울에는 뜨끈한 떡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민지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춥네요. 한국에서는 새해에 떡국을 먹어야 진짜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어서 드세요. 아, 맞다.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였죠? 저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졌어요, 태연 씨. 왜요? 아까까지만 해도 배고프다고 난리였잖아요. 아니, 벌써 새해라니. 한 살 더 먹는 게 너무 무서워요. 특히 30이라는 숫자가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나이는 먹는데 아직 이룬 건 없는 것 같고. 저만 이런 걸까요? 떡국이 무슨 타임머신도 아니고. 왜요?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태안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새해라는 단어만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설레서가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30살을 계란 한 판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 판이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아, 계란 한 판.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계란이 30개니까 어느새 30살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민지 씨는 그 3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큰가 보네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30살이면 다들 결혼도 하고 자기 집도 있고 커리어도 완벽한 진짜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나이가 되어가니까 저는 여전히 길을 잃은 아이 같아요. 그건 민지 씨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비교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으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조바심. 그 단어는 괜찮은데 그 감정은 참 싫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조바심이 있어요. 더 빨리 달려야 해. 남들만큼은 해야 해. 같은 생각이 저를 괴롭혀요. 한국 사회에는 표준화된 정답이 너무 강해요. 몇 살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공식 같은 거죠. 하지만 그 공식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태연 씨, 주변의 시선을 무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언제 국수 먹여줄 거니?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정말 국수를 먹여주다 라는 말도 결혼했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죠. 민지 씨, 그럴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 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 알겠어요. 오늘 이 떡국을 먹으면서 제 조바심도 같이 씹어 삼켜버릴게요. 그런데 태연 씨, 솔직히 말해서 떡국 한 그릇 먹는 게 그냥 공짜로 나이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 나이에 어울리는 통장 잔고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정말 커요. 아, 통장 잔고.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곧 경제적 능력의 지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민지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워요? 얼마 전에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온통 주식, 코인, 부동산 얘기뿐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종잣돈도 못 모았는데 누구는 아파트를 샀네,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이 났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에요. 와, 벼락거지. 참 요즘스러운 말이에요. 나는 그대로인데 남들만 갑자기 훌쩍 앞서간 것처럼 느껴질 때 쓰잖아요. 민지 씨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군요. 맞아요. 상대적 박탈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기분이요. 그래서 요즘은 영끌에서라도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요. 여기서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이죠. 민지 씨,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더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어요. 요즘은 갓생 살기 열풍도 있잖아요. 큰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는 삶 말이에요. 갓생, 성실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태연 씨,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생각하면 갓생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이런 고정관념도 여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체면 문화나 남의 시선 때문에 경제적 압박감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이 정도 브랜드백은 들고 다닌다더라. 이 정도 평수의 아파트에는 살아야 한다더라. 하는 식의 비교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시발 비용을 써버려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는데 돈을 써버리는 거죠. 시발 비용,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쓰게 되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민지 씨, 스트레스에서도 좋지만 우리 조금만 더 가성비와 가심비를 따져볼까요? 가성비는 알겠는데 가심비는 뭐예요? 가심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뜻해요. 단순히 싼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지출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돈을 쓰는 게 중요해요. 나를 위한 지출, 가심비. 오늘 배운 단어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남이랑 비교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제 행복을 위해 돈을 써야겠어요. 그런데요, 태연 씨, 말은 이렇게 해도 막상 친구들이 좋은 차를 사고 해외여행 가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흔들려요.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싶어요.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저만 꼴찌인 것 같아요. 그 마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민지 씨, 혹시 대나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4, 5년 동안 땅 위로 거의 자라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아주 깊게 뻗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엄청 빠르게 자라는 거죠? 맞아요. 하루에 30cm씩 자라기도 해요. 민지 씨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정체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민지 씨만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 즉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내실을 다지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그럼 저는 지금 아주 튼튼한 뿌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군요. 그럼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처럼 조금 늦더라도 민지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태연 씨, 한국말은 나이에 따라 언어부터 달라지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몇 살이세요? 라고 묻는 게 거의 통성명 수준이에요. 나이가 한 살만 많아도 선배님, 형, 누나라고 불러야 하니까 나이를 의식할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 있죠. 이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유교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이가 사회적 서열, 헤어라키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기준이 되거든요. 제 말이요. 그래서 가끔은 그 한 살 차이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언어 때문에 서열이 생겨버리니까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깡패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나이가 깡패다. 웃기면서도 꽤 날카로운 표현이죠. 가끔은 나이라는 게 논리나 공정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도구처럼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어린 사람들에게 나이값을 하다 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하죠. 나이 값을 하다.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의미죠? 저 그 말 정말 별로예요. 뭔가 나이에 맞춰서 감정도 숨겨야 하고 항상 의젓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줘요. 서른인데도 아직도 인형 좋아해? 나이값 좀 해.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해요. 공감해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무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철이 들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아, 철이 들다. 어른스럽게 되거나 분별이 생긴다는 뜻이죠? 민지야, 넌 언제쯤 철이 들까? 태연 씨, 철이 든다는 건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제 안에 아이를 죽이는 것 같아서 슬퍼요. 전 평생 철 안 들고 싶어요. 그럼 민지 씨는 피터팬 증후군인가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철이 들어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사회적 평판도 지킬 수 있고요. 어른 대접도 좋지만 저는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요. 태연 씨, 저 오늘부터 태연 씨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저희 한 살밖에 안 차이 나잖아요. 그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봐요. 태연 씨도 벌써 서열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민지 씨,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싫으면 오늘 이 떡국을 반만 먹는 건 어때요? 오, 대박. 밥만 먹으면 0.5살만 먹는 건가요? 논리적으론 그렇죠. 하지만 민지 씨, 떡국은 가래떡을 썰어서 만들잖아요.
가래떡처럼 길게 무병장수하라는 의미인데 반만 먹으면 건강도 반만 챙기는 거 아닐까요? 아, 태연 씨, 너무 TMI예요. 건강은 다 챙기고 싶단 말이에요. 농담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정리해 볼까요? 태연 씨, 오늘 우리 대화 정말 현타의 연속이었네요. 근데 방금 우리가 쓴 표현들 한국 친구들이랑 쓸 때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민지 씨가 아까 말한 시발 비용이요. 그거 리스너분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뜻이지?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좀 거친 표현이 섞여 있지만 스트레스 풀려고 홧김에 쓰는 돈을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상사한테 혼나고 퇴근길에 계획도 없는 비싼 치킨을 시키는 거. 그게 제 시발 비용이죠. 전 그럴 때 가심비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비싸더라도 내 마음이 행복하면 최고라는 뜻이죠. 치킨 한 마리에 민지 씨 마음이 풀렸다면 그건 최고의 가심비네요. 오, 가심비.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도라는 거죠? 좋네요. 그런데 태연 씨,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영끌 말이에요. 저 같은 월급쟁이가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요즘은 영끌을 해도 집 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다들 조바심을 느끼고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만 빼고 다들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죠. 아, 벼락거지. 아, 그 단어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태연 씨가 아까 말한 대나무 이야기 기억할게요. 저 지금 내실을 다지는 중인 거 맞죠? 그럼요. 남들이 너 아직도 그 모양이니? 언제 나이값 할래? 하고 눈치를 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슉 흘려보냈어요. 아, 그런데 태연 씨,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태연 씨는 언제 철이 들었다고 느꼈어요? 전 부모님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예전엔 내 인생의 속도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가는 방향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와, 태연 씨는 역시 어른이네요. 전 아직도 맛있는 거 보면 사달라고 조르고 싶은데. 근데요, 민지 씨, 꼭 어른답게 참는 것만이 성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민지 씨의 솔직한 에너지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웃게 하는 내실일 수도 있죠. 우리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요. 이번 새해만큼은 남들 속도가 아니라 우리만의 속도로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제 속도대로 갈게요. 와, 정말 멋진 말이네요. 태연 씨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떡국 그냥 맛있게 다 먹을래요. 잘 생각했어요. 성장이라는 건 사람마다 시기가 다른 법이니까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해를 맞이하며 저처럼 나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속도로 잘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고민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현타, 나이값, 철이 들다, 압박감 같은 표현들도 꼭 복습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